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운동회에서 온갖 무술을 섭렵한 남자들이 한국 남성에게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뼛속까지 씨름인이었던 그는 대결을 받아들이는데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에서 미국은 들썩거렸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기철은 주변의 소음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산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물건을 올려놓으면 묵묵히 스캔하는 일, 이제는 몸에 밴 동작이죠. 그의 거친 손등에는 씨름판에서 모래와 씨름하며 생긴 굳은 살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이곳 위스콘신 작은 마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 영수증이에요. 노년의 백인 여성에게 건네며 미소를 짓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공손하네요. 여성이 말했어요. 칭찬 같으면서도 어딘가 불편한 뉘앙스가 숨어있는 말이었죠. 한기철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입니다. 10년도 넘게 들어온 말이라 이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서서 계산하는 일이 끝나면 그는 자신만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현관에 걸린 태극기가 그를 맞이하고 거실 한쪽에는 그의 과거를 증명하는 트로피들이 빛나고 있었죠. 아버지 오셨어요? 한데니얼이 방에서 나오며 반겼습니다. 한기철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학교는 어땠어? 라고 물었어요. 내일 운동회인데 아빠도 오시죠? 한데니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사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어요. 기철, 내일 휴가 냈다면서요? 데니얼이 아주 신이 나 있었답니다. 한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학교 행사에는 꼭 참석하려고 했죠. 특히 운동회는 한국에서 자라온 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수십 년 전 그도 학창시절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며 상을 타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올랐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한데니얼이 물었어요. 아버지, 내일 아빠 릴레이 경주가 있는데 참가하실 거죠? 당연하지. 한기철이 답했습니다. 비록 예순의 나이였지만 그의 체력은 여전히 젊은이들을 압도할 만큼 강건했어요. 식사 후 한기철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서재에 앉아 한국에서 온 편지들을 읽었어요.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재단에서 보낸 감사 편지와 그가 매달 후원하는 아이들의 소식이 담긴 편지였죠. 그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사가 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또 편지 읽고 계시네요. 응, 우리 돕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 한기철이 대답했어요. 리사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모습이 참 좋아요. 데니얼에게도 그 마음이 전해지고 있을 거예요. 한기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 씨름 천하장사로 활약하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광의 순간들,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암흑의 시간들, 승부조작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씨름계에서 밀려난 날들, 그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죠. 그날 밤 한기철은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의 씨름 생활을 담은 낡은 사진첩이 있었어요. 천하장사 타이틀을 따던 날의 신문기사, 땀에 젖은 삿발을 쥐고 있는 자신의 모습, 환호하는 관중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원히 씨름판을 떠납니다라는 그의 은퇴 선언문 사본이 놓여 있었죠. 한숨을 내쉬며 상자를 닫았습니다. 내일은 그저 아들의 운동회에 참석하는 평범한 아버지로 있을 것이에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버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면서 한기철은 내일을 생각했어요. 단순한 운동회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운명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었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기철은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갖춰 입었고 아들을 위해 특별히 도시락도 준비했습니다. 리사는 그런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세요? 그냥 평범한 운동회인데. 리사가 물었습니다. 한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에서는 운동회가 특별한 날이었거든. 온 가족이 모이고 아이들은 부모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날이었지. 데니얼이 방에서 나오며 외쳤습니다. 아빠, 빨리 가요. 늦으면 선생님이 화내실 거예요. 학교에 도착하자 운동장은 이미 학부모들과 아이들로 북적였어요. 한기철은 조용히 데니얼을 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주변에 모인 다른 아버지들은 대부분 미국인이었고 그들 사이에서 아시아계인 한기철은 눈에 띄었죠. 저기, 당신이 데니얼 아버지군요?
마크 스펜서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거만함이 묻어 있었어요. 한기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반갑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마크는 주변 남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분이 데니얼 아버지래. 한국에서 오셨대. 남자들이 모여들며 인사를 건넸어요. 일상적인 대화가 오가던 중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무술 같은 거 하나요? 가라테나 쿵푸 같은. 한기철은 미소를 지으며 그건 일본과 중국 무술입니다. 한국에는 태권도가 있고 또 씨름이라는 전통 경기가 있죠. 라고 대답했어요. 씨름? 그게 뭐죠? 마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 격기예요.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는 경기죠. 한기철이 간략히 설명했어요. 마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그냥 레슬링 같은 거군요. 재미있겠네요. 작은 체구의 사람들이 하는 레슬링이라. 한기철의 눈이 순간 날카로워졌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어요. 씨름은 단순한 레슬링이 아닙니다. 고유의 기술과 철학이 있는 경기죠. 마크는 한기철의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거 했나요? 솔직히 체격은 꽤 좋아 보이는데. 한기철은 담담하게 네, 예전에 좀 했죠 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과거를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방송이 나왔어요. 모두 자리로 돌아갔고 첫 번째 경기인 아이들의 달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기철은 집중하여 아들의 모습을 지켜봤죠. 데니얼은 열심히 달렸지만 중간 정도의 성적으로 들어왔어요. 점심시간 한기철은 아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데니얼이 물었어요. 아빠, 진짜 씨름 선수였어요? 한기철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응,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럼 진짜 사람들을 이겨본 적 있어요? 데니얼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어요. 물론이지. 아빠는 꽤 잘하는 편이었어. 한기철이 소박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프로그램에는 학부모 릴레이 경주가 있었어요. 한기철은 아들의 반 학부모 팀으로 참가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주자였죠. 레이스가 시작되고 한기철의 차례가 됐을 때 그의 팀은 조금 뒤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한기철이 바통을 건네받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달리기 실력은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예순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빠르고 강인한 달리기였죠. 한기철은 앞선 팀들을 하나둘 제치고 결국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데니얼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환호했어요. 아빠 대단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어요? 한기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운동을 좀 했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마크와 그의 친구들이 다가왔어요. 마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작은 시기심이 비쳤습니다. 꽤 인상적인 달리기였군요. 한씨, 그런데 씨름에 대해 더 듣고 싶네요. 정말 그렇게 강한 경기인가요? 한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씨름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균형과 기술이 중요한 경기입니다. 마크가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겠어요? 운동회 마지막에 특별 이벤트로 어떨까요? 한국 전통 씨름 대 미국식 레슬링.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흥미로워하며 동조했어요. 데니얼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기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그의 자존심, 나아가 한국의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마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운동회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즉석에서 특별 이벤트가 추가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약간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학부모들의 열띤 호응에 결국 허락했어요. 운동장 한켠에 임시 경기장이 마련되었습니다. 모래판은 없었고 그저 푸른 잔디밭이 그들의 씨름판이 되었죠. 한기철은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운동복 위에 가져온 재킷을 벗고 간단히 스트레칭을 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유연했고 몸에 밴 근육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마크와 그의 친구들 4명의 남자들이 도전자로 나섰어요. 그들 모두 군 경력이 있는 건장한 체격의 사람들이었죠. 규칙을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한기철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상대방을 땅에 넘어뜨리면 이기는 겁니다. 무릎 이상이 땅에 닿으면 패배로 간주하죠. 삿바는 어디 있습니까? 한씨. 마크가 약간 비웃는 투로 물었습니다. 한기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은 간이 경기니까 맨손으로 하죠. 관중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선생님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까지 모두가 이 특별한 대결에 관심을 보였어요. 디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데니얼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도전자가 나섰어요. 그는 마크의 친구로 육군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한기철에게 다가왔어요. 준비되셨습니까? 한기철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상대가 대답했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섰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자 남자가 재빨리 한기철에게 달려들었어요. 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빠른 태클로 한기철을 제압하려는 것이었죠.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기철은 마치 춤을 추듯 살짝 몸을 틀었고 상대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 그대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상대를 공중으로 띄웠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땅으로 내려놓았어요. 전 과정이 3초도 걸리지 않았죠. 관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어요. 넘어진 남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고 한기철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다음 분, 한기철이 조용히 말했어요. 두 번째 도전자는 첫 번째보다 더 신중했습니다. 그는 한기철 주위를 돌며 기회를 엿보았어요. 잠시 후 그가 한기철의 다리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한기철은 마치 상대의 의도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했고 상대의 균형이 무너진 틈을 타 어깨를 잡아 그대로 땅으로 밀어붙였어요. 두 번째 상대마저 너무나 쉽게 패배하자 관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하기 시작했고 일부 학부모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세 번째 상대는 마크의 친구 중 가장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전사 출신이라고 했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이제 이것은 단순한 놀이가 아닌 진짜 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그가 도발적으로 말했어요. 한기철의 눈이 순간 빛났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다만 준비 자세를 취했을 뿐이에요. 호루라기 소리와 함께 세 번째 남자가 맹렬하게 공격해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앞선 두 사람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어요. 한기철은 처음으로 약간 밀렸습니다. 관중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돌았어요. 그러나 그것도 잠시. 한기철은 상대의 팔을 단단히 잡더니 갑자기 자신의 허리를 낮추었고 상대를 그대로 등에 업은 다음 앞으로 던졌습니다. 기술의 명칭은 들배지기였죠. 세 번째 상대는 푹 고꾸라져 엎어졌고 잠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한기철이 다가가 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없었고 그저 자존심만 상했을 뿐이었죠. 괜찮으세요? 한기철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도전자 마크만 남았어요. 그는 자신의 친구들이 모두 패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당혹감과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죠. 그는 천천히 경기장 중앙으로 걸어 나왔어요. 한씨,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마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전사 출신이고 실전 경험도 많아요. 쉽게 이기지 못할 겁니다. 한기철은 마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씨름은 단순한 힘의 겨루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죠. 마크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볼 새도 없이 호루라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즉시 한기철에게 달려들었고 두 사람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되었어요. 마크는 분명 강했습니다. 그의 근육은 단단했고 기술도 뛰어났어요. 한기철도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어요.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마크가 갑자기 한기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어요. 그러나 한기철의 균형 감각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 마크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렸죠. 한순간의 틈을 놓치지 않고 한기철은 마크의 허리를 단단히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순간 운동장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예순의 나이에 100kg이 넘을 듯한 마크를 한기철이 들어 올린 것입니다. 그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씨름의 감각이 온몸으로 돌아왔어요. 한기철은 한 번 깊게 숨을 내쉰 뒤 마크를 공중에서 반원을 그리며 땅으로 내리꽂았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마크는 등을 땅에 대고 넘어졌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데니얼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디사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죠. 한기철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마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마크는 잠시 그 손을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잡고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십니까? 한기철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그저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다가와 한기철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오늘의 특별 이벤트 승자는 한씨.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데니얼이 달려와 아버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한기철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빠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씨름을 좀 했다고. 그때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케이트 월시였어요. 그녀는 지역 신문사 기자였고 이날 운동회에 자신의 아이를 응원하러 왔다가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월시라고 합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케이트가 명함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방금 그 경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간단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기철은 당황했어요. 저는 그저 아이들 운동회에 온 평범한 아버지일 뿐인데요. 케이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4명의 건장한 남자들을 연속으로 이기는 평범한 아버지는 본 적이 없네요. 씨름이라고 하셨죠? 한국 전통 경기라고요? 리사가 다가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기철 씨, 괜찮아요. 인터뷰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한기철은 망설였습니다.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과거를 다시 꺼내는 것 같아 불편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눈빛에서 자부심을 발견했고 그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좋습니다. 간단하게만요. 한기철이 마침내 대답했어요. 케이트는 노트북을 꺼내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씨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기철은 천천히 말을 이어나갔어요. 씨름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한국 전통 경기입니다. 모래판 위에서 두 사람이 삿발을 잡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경기죠.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과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철학인가요? 케이트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어요. 균형과 조화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 핵심이죠. 큰 힘보다는 작은 움직임으로 승리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한기철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케이트는 열심히 기록하며 계속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씨름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한기철은 잠시 침묵했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한때 프로 씨름 선수였습니다. 천하장사라는 타이틀도 있었죠. 데니얼의 눈이 커졌어요. 천하장사요? 그게 뭐예요, 아빠? 씨름에서 가장 높은 등급의 선수를 부르는 말이란다. 한기철이 대답했습니다. 케이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천하장사라. 그럼 한국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셨겠네요. 한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년 동안 타이틀을 지켰습니다. 1987년부터 1994년까지였죠.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오시게 되었나요? 케이트가 물었어요. 한기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이었죠. 개인적인 이유로 씨름계를 떠나게 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케이트는 한기철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깊이 파고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기술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네요. 한기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씨름은 정말 아름다운 경기입니다. 제가 자랄 때는 씨름이 한국의 국민 스포츠였죠. 명절마다 씨름 대회가 열렸고 온 가족이 모여 응원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케이트는 한기철과 그의 가족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내일 신문에 실릴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운동회가 끝나고 한기철의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 데니얼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정말 천하장사였어요?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한기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물어보지 않았잖아. 리사가 끼어들었어요. 당신의 과거에 대해 데니얼에게 더 많이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아이에게 자부심을 줄 수 있을 텐데.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문화, 그의 뿌리, 그리고 씨름에 대한 이야기들 모두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내게 씨름에 대해 가르쳐줄까? 한기철이 데니얼에게 물었어요. 데니얼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정말요? 저도 아빠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원한다면 말이야. 한기철이 대답했어요. 그날 밤 한기철은 오래된 앨범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씨름 시합에서 우승하던 순간들,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던 젊은 날의 자신, 관중들의 환호 속에 삿발을 높이 들어올리던 순간들 모두 생생했어요. 다음 날 아침 데니얼이 흥분한 목소리로 부모님을 깨웠습니다. 아빠, 엄마, 빨리 일어나세요. 신문에 아빠 기사가 났어요. 한기철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어요. 데니얼이 들고 있는 지역 신문을 바라보니 정말로 첫 페이지에 그의 사진과 함께 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전직 한국 씨름 천하장사, 학교 운동회에서 놀라운 실력 뽐내다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리사가 놀란 표정으로 신문을 넘겨보았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케이트가 꽤 좋은 기사를 썼어요. 한기철은 기사를 자세히 읽어내려갔어요. 케이트는 단순한 운동회 소식을 넘어 한국 전통 씨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철학과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기철의 과거 천하장사 시절 이야기와 함께 그가 보여준 기술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인상적이었죠. 아빠가 정말 유명해졌네요. 데니얼이 자랑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한기철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작은 지역 신문일 뿐이야.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어요. 그날 오후 케이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한씨, 기사가 인터넷에서 엄청난 반응을 얻고 있어요. 주 전체 뉴스로 퍼졌고 소셜미디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답니다. 한기철은 당황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케이트가 흥분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진정성 있고 문화적 가치가 담긴 이야기에 목말라 있어요. 특히 당신처럼 겸손하면서도 놀라운 실력을 가진 분의 이야기는 더욱 매력적이죠. 게다가 씨름이라는 생소한 경기에 대한 호기심도 크고요. 통화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기철의 집 전화가 쉬지 않고 울렸습니다. 지역 TV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다른 신문사들도 연락을 취해왔어요. 심지어 데니얼의 학교에서도 한국 문화의 날을 기획하며 한기철에게 씨름 시범을 부탁했습니다. 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너무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돼요. 한기철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결코 주목받기 위해 씨름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승부조작 거부로 씨름계에서 밀려났을 때의 아픔과 배신감이 여전히 그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씨름에 대한 그의 사랑과 자부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한기철이 마침내 대답했어요. 만약 내가 씨름의 가치를 알릴 수 있다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다음 날 지역 TV 방송국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어요. 한기철은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씨름 선수로서의 여정, 천하장사 타이틀을 획득했던 순간들, 그리고 씨름의 정신과 철학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씨름은 단순한 승패를 넘어 상대를 존중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경기입니다.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죠. 균형과 기술, 그리고 마음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한기철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나갔고 전국 뉴스에서도 다루기 시작했어요. 잊혀진 전통을 지키는 이민자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더 큰 관심을 받게 되었죠. 데니얼은 학교에서 인기 인물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아버지에 대해 질문 공세를 퍼부었고 한국과 씨름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데니얼 역시 아버지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씨름은 더 이상 그에게 낯설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문화적 유산이 되었어요. 아빠, 저도 씨름을 배우고 싶어요. 데니얼이 어느 날 저녁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기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볼까? 주말, 한기철은 집 뒤뜰에 작은 모래판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정식 씨름장은 아니었지만 기본 기술을 가르치기에는 충분했어요. 그는 데니얼에게 기본 자세부터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 잡기야. 내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해. 한기철이 시범을 보이며 말했어요. 데니얼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세가 나아졌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이 특별한 시간은 둘 모두에게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 씨름협회 부회장 강동섭으로부터의 전화였습니다. 기철 씨, 오랜만입니다. 강동섭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한기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동섭은 그가 씨름계에 있을 때 알고 지내던 선배였고
승부조작 사건, 당시 침묵했던 사람 중 하나였어요. 동섭 선배, 어떻게 제 연락처를. 한기철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한국에도 전해졌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어요. 미국에서 씨름의 명예를 높인 전설의 천하장사라는 제목으로요. 강동섭이 대답했어요. 한기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개인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강동섭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당시 당신이 옳았어요. 승부조작은 있었고 우리는 모두 알면서도 침묵했죠. 당신이 떠난 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씨름이 다시 건강해지고 있어요. 한기철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정이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가 다시 아프게 느껴졌어요. 우리가 당신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특별 시범 경기와 함께 씨름 홍보대사 위촉식을 계획하고 있어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강동섭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기철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뒤뜰의 모래판에 부드럽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데니얼이 혼자 씨름 자세를 연습하는 모습이 보였죠. 아들의 모습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어떤 전화였어요? 리사가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한기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전화였어. 씨름협회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나를 한국으로 초청한대. 리사의 눈이 커졌어요. 와, 그거 대단한 소식 아닌가요? 왜 그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한기철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내가 씨름계를 떠난 건 단순한 은퇴가 아니었어. 승부조작 제의를 거절했다가 내부 고발을 시도했고 결국 씨름계에서 밀려났던 거야.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지. 리사는 남편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어. 내가 사랑하던 씨름판에서 그런 식으로 쫓겨나다니. 한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전화한 사람도 그때 침묵했던 사람 중 하나야.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초청은 거절할 거예요? 한기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뒤뜰에서 연습하는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죠.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렸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에는 너무 무거운 결정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데니얼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제가 새로운 기술을 배웠어요. 보여드릴까요? 한기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식사 후에 보여줘. 그런데 아빠, 씨름은 한국에서 아직도 이기 있어요? 친구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데니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한기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리사가 그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죠. 하지만 한기철은 곧 평정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경기야. 특히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는 큰 대회가 열리기도 하지.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진짜 씨름 경기를 볼 수 있을까요? 데니얼의 눈이 반짝였어요. 한기철과 리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아직 한국 초청에 대한 이야기를 아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데니얼의 기대에 찬 얼굴을 보니 한기철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빨리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구나. 한기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식사 후 한기철은 혼자 서재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책장 위에는 오래된 앨범들과 씨름 관련 책들이 꽂혀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앨범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대회의 사진들이 있었어요. 환호하는 관중들, 그리고 그 중앙에 서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 당시에는 다시는 그 장소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굳게 다짐했었죠.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사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아직 고민 중이신가 봐요. 한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야. 과거로 돌아간다는 건 상처도 함께 끄집어내는 일이니까. 리사는 남편 옆에 앉아 앨범을 함께 보았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한기철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씨름을 떠난 건 불의에 맞서 싸웠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당신을 다시 부른다는 건 어쩌면 당신의 승리일 수도 있다는 거죠. 리사의 말에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어요.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맞아. 내가 지키려 했던 씨름의 정신은 변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그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일지도 모르지. 다음 날 아침, 한기철은
한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동섭이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초청을 수락하겠습니다. 한기철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강동섭이 물었습니다. 제 아들도 함께 데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일에 대해 진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기철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강동섭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조건 모두 수락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한기철은 가족에게 결정을 알렸습니다. 데니얼은 너무 기뻐 방 안을 뛰어다녔고 리사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어요. 진짜 한국에 가는 거예요? 아빠가 씨름했던 곳을 직접 볼 수 있는 거죠. 데니얼이 흥분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기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이번 기회에 내게 내 고향도 보여주고 싶구나. 다음 주간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언론은 물론 전국 뉴스에서도 미국으로 망명한 전설의 천하장사 30년 만에 한국 귀환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다뤘어요. 한기철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정의와 명예, 그리고 화해에 관한 이야기로 확장되었습니다. 준비 기간 동안 한기철은 자신의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 훈련했어요. 비록 실전 경기는 아니었지만 시범 경기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었죠. 데니얼도 아버지와 함께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어요. 출발 전날 저녁, 한기철은 데니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데니얼이 한글을 발음하며 연습하고 있었죠. 한기철은 감동스러운 마음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데니얼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빠, 긴장되세요? 한기철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조금 그렇구나. 오랜만에 돌아가는 거라. 걱정 마세요. 아빠는 제가 아는 최고의 씨름 선수니까요. 데니얼의 말에 한기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고맙다, 아들. 너의 응원이 내게는 가장 큰 힘이란다. 한기철이 대답했습니다. 7장,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기철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30년 만에 밟는 고향 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빠, 저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데니얼이 창문 너머를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기철이 놀라서 바라보니 정말로 공항 출구 쪽에 취재진과 씨름협회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대대적인 환영을 예상하지 못했죠. 괜찮을 거예요. 리사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당신은 이제 당당한 자세로 돌아가는 거니까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한기철 씨, 30년 만에 귀국 소감이 어떠십니까? 천하장사 타이틀을 다시 걸고 경기할 계획은 있으시지요? 승부조작 파문에 대해 하실 말씀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기철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의 옆에는 강동섭이 다가와 있었어요. 65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머리는 많이 백발이 되었지만 여전히 씨름 선수 시절의 당당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었죠. 기철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동섭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수많은 감정이 오갔어요. 과거의 배신과 상처, 그리고 이제는 화해의 가능성. 한기철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강동섭도 그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언론사 여러분, 오늘은 간단한 환영 인사만 나누고 자세한 기자회견은 내일 오전에 진행하겠습니다. 강동섭이 기자들에게 말했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강동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철 씨, 내일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기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복수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과거의 일은 간략하게만 언급하세요. 중요한 건 앞으로의 씨름입니다. 강동섭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대회 당일 현역 장사와의 시범 경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현역 장사요? 한기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예순인데
젊은 현역 선수와 경기를 하자는 건가요? 강동섭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물론 진짜 경기는 아닙니다. 단지 몇 가지 기술을 선보이는 수준이죠. 하지만 마지막에 한번 진짜 힘을 보여주면 어떨까 해서요. 한기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변화된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도 많은 것이 변하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한기철은 가족과 함께 객실에서 쉬었습니다. 데니얼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매료되어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리사는 여행 가이드북을 보며 내일 방문할 장소들을 체크하고 있었고요. 아빠, 씨름 경기장은 어디에 있어요? 데니얼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야외에서 열렸단다. 모래판을 깔고 그 위에서 경기를 했지. 하지만 요즘은 실내 경기장도 많이 생겼어. 한기철이 설명했어요. 내일 볼 수 있을까요? 데니얼의 기대에 찬 눈빛에 한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내일 기자회견 후에 협회에서 우리를 경기장으로 안내해준대. 다음 날 아침 한기철은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호텔 회의실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을 위한 준비였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괜찮아요? 이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시간이 온 것 같아. 기자회견장에는 한국의 주요 언론사는 물론 외국 특파원들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한기철이 강동섭과 함께 입장하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데니얼과 리사는 뒤쪽 자리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강동섭이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씨름의 전설 한기철 전 천하장사를 30년 만에 다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카메라가 강동섭에게 집중되었습니다. 30년 전 우리 씨름계는 승부조작이라는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기철 선수는 이에 맞서 싸웠고 그 결과 부당하게 씨름판에서 밀려났습니다. 우리는 그때 침묵했고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이런 공개적인 사과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한기철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이어 한기철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저는 씨름을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씨름판을 떠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다시 돌아와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일은 이제 모두 용서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름의 미래니까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가치를 전하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습니다. 기자회견 후 한기철 가족은 씨름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실내 씨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크고 원형의 모래판이 중앙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기철은 오랜만에 보는 씨름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씨름판이에요. 데니얼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그래, 이곳에서 많은 승부가 펼쳐졌단다. 한기철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한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는 현재 천하장사 타이틀을 보유한 선수였습니다. 선배님, 정말 영광입니다. 어릴 때부터 선배님의 경기 영상을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한기철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내가 더 영광이구나. 이렇게 훌륭한 후배가 씨름을 이어가고 있다니 기쁘다. 젊은 장사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시범 경기 함께 할 수 있어 기대됩니다. 한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구나. 다음 날 경기장은 관중으로 가득 찼습니다. 특별 이벤트인 전설의 귀환이라는 타이틀로 한기철의 시범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대형 전광판에는 한국 씨름의 전설 한기철 천하장사의 귀환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한기철은 선수 대기실에서 천천히 삿발을 메었어요. 그 익숙한 감각에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손끝에 굳은 살, 모래의 감촉, 관중들의 함성, 모든 것이 그저 어제 일처럼 생생했어요. 준비됐나요? 강동섭이 물었습니다. 한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입장 음악이 울려 퍼지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전설의 천하장사 한기철 선수를 환영해주세요. 관중들의 우레와 같은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습니다. 한기철은 천천히 입장로를 따라 걸어 나왔어요. 그의 걸음걸이에는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지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모래판 앞에 섰어요. 수많은 관중 속에서 데니얼과 리사를 발견하고 잠시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데니얼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저기 계신 분이 제 아버지예요 라고 자랑하듯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지금은 그저 묵묵히 아버지의 위대한 순간을 지켜볼 뿐이었죠. 한기철은 모래판 위로 올라섰습니다. 맨발로 밟는 모래의 감촉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그는 전통적인 인사를 올리고 준비 자세를 취했습니다. 맞은편에서는 현재의 천하장사가 등장했어요. 젊고 강인한 체격의 선수였습니다. 아나운서가 계속해서 소개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시범 경기로 전설의 천하장사 한기철 선수와 현 천하장사 박민호 선수의 대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선수가 모래판 중앙에서 마주섰습니다. 한기철은 젊은 장사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안에서 존경과 도전 의식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배님, 실력을 보여주세요. 박민호가 속삭였어요. 한기철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내 실력도 보여줘라. 심판의 신호와 함께 두 사람은 천천히 서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범 경기의 성격에 맞게 기본적인 기술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기철은 오래된 기술들을 하나씩 선보였고 관중들은 그때마다 환호성을 질렀어요. 안다리 걸기, 호미거리, 밭다리, 아나운서가 기술 이름을 외칠 때마다 관중들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한기철은 나이가 무색하게 놀라운 유연성과 기술을 보여주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그의 몸은 여전히 씨름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깨를 틀고 허리를 숙이고 상대의 중심을 빼앗는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시범 경기는 10분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서로를 넘어뜨리지 않고 다양한 기술만 보여주는 형식이었죠. 관중들은 매 순간 탄성을 내뱉었어요. 특히 한기철이 보여주는 전통 기술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강동섭이 언급했던 진짜 힘을 보여줄 시간이 왔어요. 한기철과 박민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두 사람 모두 이제 진지하게 한판 붙겠다는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관중들은 갑자기 변화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숨을 죽였어요. 두 선수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범이 아닌 진짜 승부가 시작된 것이죠. 한기철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이와 체력의 차이는 분명했지만 그의 경험과 기술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였어요. 박민호가 먼저 공격해왔습니다. 빠른 발놀림으로 한기철의 중심을 흔들려 했죠. 한기철은 침착하게 방어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과거의 천하장사로 돌아간 듯했어요. 관중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씨름이다. 아나운서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한기철과 박민호는 서로의 삿발을 단단히 붙잡고 힘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의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고 땀방울이 모래 위로 떨어졌어요. 관중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순간 한기철이 움직였어요.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기술, 들배지기를 시도했습니다. 상대를 들어올려 던지는 고난도 기술이었죠. 그러나 박민호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재빠르게 대응하여 균형을 유지했고 오히려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두 사람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졌어요. 한기철의 얼굴에 땀이 흘러내렸고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나이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데니얼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그 목소리가 한기철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는 순간 아들을 바라보았고 새로운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순간은 단순한 승부를 넘어 아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교훈이 되었어요. 한기철은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그는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순간적인 틈을 노려 강력한 기술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박민호도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그는 한기철의 공격을 간발의 차로 피하고 반격을 가했어요. 순간 한기철의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그의 무릎이 모래를 향해 내려갔어요. 관중들이 탄성을 내뱉었고 데니얼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기철은 마지막 순간 놀라운 보궐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거의 무릎이 땅에 닿을 뻔한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균형 감각으로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허를 찌르는 역공을 시도했어요. 박민호는 이 예상치 못한 반격에 잠시 당황했고 그 순간 한기철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장사의 중심을 무너뜨렸고 순간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러나 경기의 결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두 선수가 거의 동시에 모래 위로 넘어졌어요. 심판은 잠시 고민하다가 판정을 내렸습니다. 동시 넘어짐, 무승부입니다. 관중들은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이것은 단순한 승부가 아닌 세대를 뛰어넘는 씨름, 정신의 교류였기 때문입니다. 한기철과 박민호는 서로를 부축하며 일어났고 깊은 존경의 뜻을 담아 악수를 나눴습니다. 선배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민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기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앞으로 더 훌륭한 장사가 될 거야. 시범 경기가 끝난 후 한기철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보냈습니다. 강동섭은 공식적으로 한기철을 씨름 홍보대사로 임명했고 그에게 특별 공로상을 수여했어요. 기자들의 관심은 계속되었고 한기철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감동적인 인생 드라마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한기철은 호텔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30년간 가슴 한편에 자리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리사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후회 없으세요? 한기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한 것 같아. 비록 내가 직접 씨름을 계속할 순 없지만 씨름의 정신은 계속 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귀국 후 한기철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마트 캐셔로 일하지 않았어요. 대신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 전통 씨름 교실을 열었죠. 처음에는 몇몇 호기심 많은 아이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데니얼은 아버지의 가장 열정적인 제자가 되었어요. 그는 이제 학교에서 씨름에 대한 발표를 하고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작은 문화대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방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씨름 트로피가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죠. 한 달 후 한기철은 뒤뜰에 정식 모래판을 만들었어요. 이웃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두 도와주었고 완성된 모래판 위에 태극기가 자랑스럽게 펄럭였습니다. 첫 번째 지역 씨름 대회가 그곳에서 열렸고 지역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어요. 케이트 월시는 여전히 그의 이야기를 따라다니며 기록했습니다. 그녀는 잊혀진 전통의 부활이라는 시리즈를 기획했고 한기철의 씨름 교실은 그 중심에 있었어요. 한씨,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케이트가 어느 날 인터뷰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에게요. 그들은 당신처럼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한기철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저 사랑하는 씨름을 나누고 있을 뿐입니다. 1년 후 한기철의 씨름 교실은 미국 내 여러 도시로 확장되었고 한국에서도 정기적으로 교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여 씨름 발전을 위한 강연과 시범을 선보였어요. 어느 가을날 데니얼이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씨름판을 떠났던 거예요? 정말 아쉽지 않으세요? 한기철은 아들을 바라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내가 씨름판을 떠난 건 후회였지만 다시 돌아온 건 사명이었단다. 데니얼은 아버지의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때로는 인생에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때가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이 바로 인생의 의미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기철은 모래판 위에 서서 새로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어요. 비록 60의 나이였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젊고 강인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아들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어요. 한국의, 그리고 미국의 아버지로서. 모래판 끝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기철의 산처럼 어떤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